사회를 이루는 섭리와 섭리법을 시작하겠습니다. 국가와 국민 개개인이 가난하면 거친 세금으로 전통적인 기능조차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 세금을 걷었는데 사법기능, 치안기능, 국방기능 수행조차 제대로 되기 어려워요. 그렇다고 세금을 더 많이 걷을 수 있냐는 거예요. 국민 개개인이 가난한데 더 많은 세금을 걷으면 생존이 힘들어지겠죠. 그런 경우 세금을 더 걷으면 폭동이 일어나겠죠. 그렇다고 하여 세율을 높여 더 많은 세금을 거둘 수도 없다. 생존 가능한 소득에 세금을 매길 경우 국민들은 생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에서 얘기했죠. 이러한 곳에서 국민 개개인은 가난에서 벗어나기만을 원하며 특별히 정부에 바라는 것도 없다. 가난한 국가에서는 국민이 정부에게 복지 정책을 요구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기만 하면 고맙다는 거예요. 그게 제1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절대적 빈곤에 있는 국가를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기는 되게 어렵겠죠. 그것을 벗어나게 하면 어떤가요? 절대적 빈곤은 고대부터 수천 년간 이어져 왔으니까 벗어나게 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인기를 얻어요. 그저 전통적인 기능을 잘 수행하면 나라를 잘 다스려 국가가 부강해지고 국민 개개인이 보다 큰 소득을 얻게 되어 풍요로워지길 바랄 뿐이다. 풍요로워져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기를 원했다는니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에서도 확인이 가능해요. 1985년에 실시된 총선거죠. 전두환 때죠. 전두환 대통령 때인데 전두환 대통령 때 경제가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국민 개개인이 상당히 풍요로워졌죠. 현 시대에서는 군사정부, 특히 전두환 대통령을 역사적으로 평가 안 하죠. 거의 악인으로 취급하지만, 그리고 원래부터 인기가 없었던 사람으로 보지만, 정치인으로 보지만, 그것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한국 국민들이 영혼을 잘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선거 결과를 보면 가장 정확하죠. 거리에 사람이 많이 나왔다 해서 그게 다수 의견이 아니죠. 184석인데 전체 선출되는 의원수가 민주정의당이 그 중에서 87석을 얻었어요. 신한민주당, 민주한국당은 이제 민주당 계열을 볼 수 있는데 76석 더 많죠. 한국국민당은 뭔가요? 15석. 두 개 합치면 과반수가 넘죠. 한국국민당은 그래요. 군사정부에서 만든 당으로 볼 수도 있죠. 군사정부 출신의 사람들이 만든 당이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새로 전두환 대통령 세력이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공화당이 있었죠. 공화당 인사들이 만든 세력이 한국국민당이에요. 두 정당 모두 군사정부를 지지하는 당으로 볼 수 있죠. 과반수가 넘어요. 87, 15. 거의 102석이죠. 야당 기열 해봤자 70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앞에서 언급한 말들이 증명이 되죠. 서울도 거의 과반수고 호남도 마찬가지예요. 전라북도 보면 14석 중에서 7석이 민정당이 가져갔죠. 한국국민당이 3석 가져갔죠. 10석이에요. 전라남도는 어떤가요? 22석 중에서 민주정의당이 11석, 한국국민당이 1석, 한국국민당은 0석. 절반 가져갔죠. 그래요. 그러면 또 군사정부 중에 또 원조가 박정희 정부잖아요. 박정희 정부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대략 박정희 정부가 집권하던 시기 한 9대를 보면 되겠죠. 9대.
정당별 146석 중에서 민주공화당이 73석을 얻었죠. 거의 과반수 얻었죠. 신민당 야당 계리죠. 52석, 무소속 19석. 차이가 많이 나죠. 인기가 많았다는 거예요. 군사정부가. 국민들 다수는 군사정부를 지지했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거리에 나와서, 많은 학생들이 나와서 그래요. 다른 가치를 내세우면서 다수인 것처럼 가장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국민 대다수는. 호남도 어떤가요? 전라남도에서 20석 중에서 10석이 민주공화당이 얻었죠. 과반수를 얻었죠. 신민당 6석. 상대가 안 되죠. 전라북도 12석 중에서 4석, 신민당 4석 같잖아요. 무소속 4석. 이게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가면. 그래요. 입증이 되는 거죠. 가난한 그런 거고. 하지만 시장 지배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과 같은 자본이 발전한 국가에서는 사정이 크게 달라진다. 그래,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는 전통적인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도 세금이 남을 정도로 부유해지고, 그렇죠. 국민 개개인의 소득 역시 크게 증가함으로써 국민 대부분은 가난으로 인한 생존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래요. 시장을 통해 자본을 발전시키는 일은 별도의 세금을 걷는 일 없이 국민 대부분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점에서 가장 좋은 복지 정책이다. 군사정부는 그 전 세계 시장을 이용해서 민간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제일 중시했죠. 그 결과 절대빈곤에서 대부분 국민들이 벗어났죠. 절대빈곤에 빠진 국민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선으로 여기잖아요. 그런데 절대빈곤에서 빠진 국민들을 제일 많이 구한 정부는 어떤 정부인가요? 군사정부라는 거예요. 복지를 최대의 선처럼 주장하는 그런 정당에서 배출한 정당이 아니라 군사정부가 절대빈곤에서 빠진 국민들을 가장 많이 구제한 정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국민들이 인정해서 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했겠죠. 항상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평가했다는 거예요. 하여간 생존에서 벗어난 국민 개개인은 여러 욕망들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대상들을 소비하게 된다. 생존에서 벗어나면 또 다른 욕망들이 분출하죠. 억제되어 있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욕망이나 여러 상황에 대한 대비를 하고자 하는 욕망 역시 절로 생긴다. 절대빈곤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절대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일을 해요. 그런 곳에서는 별도의 욕망이 분출될 그게 없죠. 별도의 욕망을 소비할 돈도 없고. 그런데 절대빈곤이 해결됐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든 일에 만족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다른 욕망이 분출된다는 거예요. 교육을 받고자 하는 욕망이나 여러 상황에 대한 대비를 하고자 하는 욕망 역시 절로 생긴다. 그렇겠죠. 절로 생기겠죠. 이러한 욕망들은 원래부터 있던 것들인데 가난으로 인해 억눌려 있다가 가난에서 벗어나면서 분출하게 되며 이러한 욕망들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들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소득을 투입하게 된다. 그렇죠. 이러한 욕망들만 있는 것도 아니겠죠. 또 다양한 어떤 욕망들이 있죠. 육체에서 비롯된 욕구도 있을 테고. 국민 개인이 소득을 투입하게 되면 그 소득을 통해 이익을 얻고자 하는 민간 기업이 생기기 마련이다. 뭔가를 막 소비하고 싶어 해요. 돈도 있어요. 많은 국민들이.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을 수요자 타겟으로 해서 상품을 파는
기업이 나타나겠죠. 물론 정부 역시 그러한 국민들이 욕망 실현에 참여할 수 있으며 기업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정부 역시 뭐 기업을 만들어서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겠죠. 법으로 제도화해서 강제로 팔 수도 있고, 필요하다 싶으면. 민주정치 제도화에서 정치인은 인기를 얻어 선출되기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겠다고 선포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욕망을 실현시켜 주겠다면서. 그래요. 이 경우 그러한 욕망을 실현하는 데 투입되는 비용 계산은 무시되기 쉬우며 정부의 능력 역시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국민들이 막 열광적으로 어떤 욕망을 실현시키고 싶어 해요. 이것을 잘 공략하면 소출될 수 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민간인들이 알아서 하고 있는데 끼어들어서 정부가 직접 나서겠다, 다 실현시켜줄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 많은 거예요. 계산은 무시되는 거죠.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고 시장을 있게 하는 재산권을 박탈하고 민간기업 설립을 금지한 그래요. 이 경우 그러한 욕망을 실현하는 데 투입되는 비용 계산은 무시되기 쉬우며 정부의 능력 역시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런 욕망을 정부가 실현시켜 주겠다 이런 경우는 또 어떤 경우인가요? 정부의 능력이 민간기업의 능력보다 월등히 뛰어나다, 그런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고 시장을 있게 하는 전환을 박탈하고 민간기업 설립을 금지한 공산주의 국가들이 쇠퇴하거나 멸망의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정부의 생산 능력이 민간기업의 생산 능력보다 뛰어나 민간기업을 금지하고 민간기업과 사유재산을 금지하는 거죠. 정부가 직접 생산하여 소비하게 되면 국민들 개개인이 더 풍요를 누리고 국가는 더 부강해진다는 믿음에서 민간이 생산 기능을 정부가 대체하여 수행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정반대였기 때문이다. 그래요. 정치적 목적, 권력을 얻기 위한 목적이 또 있겠지만 공산주의를 선택한 이들이 또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민간기업 설립을 금지하고 민간기업의 생산을 금지해요. 생산물들은 다 인간이 생존에 필요한 거죠. 그러면 정부가 다 생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공산주의자들은 뭔가요? 정부의 생산 능력이 민간기업의 생산 능력보다 훨씬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결과는 어떤가요? 다 굶어 죽더라. 살아있더라도 뭐 극심한 빈곤 속에 살아가더라. 그렇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정반대인 경우 정부는 세금이나 부채를 증가시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고 부채가 누적되면 정부 역시 유지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정부를 유지하고자 하면 세금을 과다 부과해야 하니 국민 개개인 모두 가난과 고통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막상 해보니까 영향이 안 돼요. 그 영향을 감추기 안 되는 걸 감추기 위해서 뭘 하나요?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세금을 더 걷거나 부채를 늘려야 되겠죠. 계속 그런 과정이 진행되면 부채를 감당 못하고 정부가 붕괴된다는 거예요. 부채를 갚아야 되잖아요. 정부라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요. 한국에서도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죠. 정부가 뭐 하겠다 하는 건 다 문제가 생기잖아요. 국민연금도 그렇잖아요. 향후 이제 몇십 년 지나면 연금이 고갈된다고. 개혁해야 된다고.
개혁하면 또 미래는 또 문제가 안 생기냐는 거예요. 역량이 안 되는데 또 문제가 생기겠죠. 또 개혁해야 된다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일이 없잖아요. 의학기술도 계속 발전하고 능력이 안 되는 일을 시작한 거죠. 노후 대비는 당연히 중요하죠. 노후 대비를 강제로 할 수 있겠죠. 소득 일부를 노후 대비를 위해서 그래요. 보험에 들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강제로 대비하게 하더라도 자기가 낸 만큼 받아가게 하고 또 정부가 여유 있으면 보조해주고 그런 방식이 맞겠죠. 여유 없으면 보조 안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노후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한 기능을 국민연금이 수행하느냐 민간기업이 수행하느냐 그것도 비용을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더라도 민간기업에서 수행하는 비용이 더 저렴하다. 그러면 국민연금 없어져야 된다는 폐지해야 되는 거예요. 폐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개혁 대상이 될 수도 있고 폐지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요.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 거죠. 이왕 이미 만들었으면 폐지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 것은 국민들이 호응을 얻을 시점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나 국민들이 긴장할 때 시행해야 되는 거고 매사가 다 때가 있는 거죠. 그래요.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비용도 봐야 되고 정부의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봐야 되고 능력도 안 되는데 접근하면 끝없이 문제를 일으키겠죠. 끝없이 문제가 일어난다 생각하면 뭐 계획이나 폐지를 해야 되는데 또 제대로 해야 되는 거고 잘못하면 또 계속 문제 생기고 계속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고 좋지 않다는 거예요. 정반등 경우 정부는 세금이나 부채를 증가시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고 부채가 누적되면 정부 역시 유지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정부를 유지하고자 하면 세금을 과다 부과해야 하니 국민 개개인 모두 가난과 고통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잘못되는 나라들이 많죠. 선진국 중에서 민주정치 제도가 지금 가장 위험 요인인 거죠. 이런 요인이 포퓰리즘. 그러면 어찌해야 하는가? 국가가 부유해지고 국민 개개인이 풍요로워지면 이전에 억눌려 있던 욕망이 분출하면 그러한 욕망을 실현 가능하게 하는 상품을 제공하는 기업이 생기기 마련이다. 기업이 생기는 건 좋은 일인 거죠. 공적 목적으로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더라도 민간 기업의 기능을 대체하여 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죠. 민간 기업보다 정부 능력이 월등히 뛰어나다. 그런 그런 게 확인이 돼야 되고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시행이 돼야 되는 거죠. 전문적인 능력이겠죠. 즉 아무리 국민들이 특정 욕망의 실현을 열망하고 사회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공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보조적 역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판단이 안 서면 어떻게 해야 되냐. 또 공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개입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교육이 사교육보다 더 경쟁력이 있냐는 거예요. 애매할 때는 사교육을 제도화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공정을 실현해야 된다. 가난한 이들도 교육받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가난한 이들을 보조하면서 공적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안 되는데 그래요.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하면 끝없이 문제가 발생하겠죠. 어떤 경우든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하죠. 그럼 국민 개개인은 풍요를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잘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어, 인간 기업이 수행하는 능력 기능은 민간 기업이 수행하는 역할을 정부가 대체하려 하지 마라. 민간이 수행하고 있다면 수행하게 하고 기본적으로 정부의 어떤 공적 목적이 있다면 공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보조적 역할을 하라. 그렇게 되겠죠. 그래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